안녕하세요. 김다리 강사입니다. 2학년 여름방학 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국어 수업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의 특징은 첫 번째는 이제 선화예고 단독반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2학기에 선화예고가 독서 내신을 하기 때문에 그 포커스에 맞추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이 여름방학은 4주 동안 비문학만 아주 야무지게 집요하게 공부해서 실력을 쭉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입니다. 고3의 마음가짐으로 아주 뜨겁게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알차게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2 여름방학, 저는 고3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고3이 되면은요, 첫 번째는 실전적인 공부에 좀 치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두 번째, 아이들이 생각보다 집중력 있게 공부를 좀 지속해 나가기 힘듭니다. 고3이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실기도 해야 되잖아요. 실기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거저거 학교에서 해와라 하는 것도 많고요. 입시를 좀 코앞에 앞두다 보니까 심리적 긴장감이 높기 때문에 공부에 좀 집중을 하지 못하고 멘탈 관리하는 데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쏟게 돼요. 그렇다 보니 이 고2 여름방학은 이제 2학기 지나면 고3이야 라고 하는 집중력, 어느 정도 이렇게 긴장감도 있으면서 당장 코앞에 입시가 있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막 초조하게 있는 그런 멘탈보다도 좀 더 집중력 있게 내실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 고3의 딱 마인드로, 마음가짐으로 아이들 좀 밀도 있게 공부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잘 케어를 할 예정이고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수업은 비문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1학기 때 문학하면서 문학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수능에서도 결국에는 이렇게 등급을 변별하고 고득점을 변별하는 것은 비문학이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2학기 때 독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 여름방학 시기에 독서에 좀 치중해서 독서 공부를 열심히 해둔다면은 분명히 여러모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2학년, 선화예고 2학년 같은 경우에 독서를 다른 학교는 이제 교과서 위주로 나간 학교들도 많은데요. 선화예고는 기출 위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기 들어가기 앞서서 이 여름방학 시기에 고2 기출 5개년 정도 한번 싹 돌리고 들어가면은 그 중에서 이제 내신에 들어가는 지문이랑 좀 싱크가 맞는 지문들도 많을 거고요. 그러면서 독해력을 좀 차근차근 쌓아 올라간 상태에서 2학기 독서로 넘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공부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수업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2학기 독서 내신 대비, 두 번째 수능 비문학 실력 레벨업, 세 번째 고2 5개년 기출 마스터하고 제가 사이사이에 좀 중요하면서도 아주 어렵지는 않은 고3 기출들 넣어가지고 아이들 공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 수업의 컨셉은 학습입니다. 너무 자주 듣는 말인데 익힐학자죠. 그래서 배우는 건데 너무 잡다하게 배우지 않고요. 딱 아이들 써먹을 수 있는 실전적인 팁들을 잘 배워서 아이들 걸 충분히 체화할 수 있도록 해서 배우는 건 간단하게 배우고 충분히 훈련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을 할 거고요. 4회차로 진행이 되는데 1회차는 이제 인문, 철학할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철학 지문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철학하고 그 다음에 사회 지문에 경제란 법이 있는데 요건 경제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2회차, 3회차 나누어 가지고요. 경제 2회차 하고 3회차 법 지문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4회차에서는 이제 기술 지문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문학 공부를 한다고 치면 비문학 지문을 막 몇십 지문을 풀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것을 풀어나가는 어떤 원칙과 전략 없이 그저 문제 풀고 채점하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이러면 그냥 노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어떤 학습으로 오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 이제 제가 제시를 하는 것은 이 지문들을 접근할 때 우린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자 라고 하는 걸 처음에 잘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학습으로 이루어지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교재 하나 가지고 왔는데 경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제 지문은 경제적 문제 상황을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줄 거야. 지문의 유형이 정해져 있어. 그럼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해나가야 한단다 라는 이제 독해 전략을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이들 과제하는 페이지 잠깐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이제 올해 서울대 간 이제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수업 뭐가 좋았니?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선생님 수업에서 한 문장 한 문장 놓치지 않고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한 것이 고3 갔을 때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제 수업의 강점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게 되면은 대충 읽어요. 설렁설렁 읽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놓치는 부분을 짚어줘야지 그게 수업이고 강사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문장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이 문장은 어떻게 정확하게 읽어야 돼? 근데 정확하게 읽는다고 해서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번 읽었을 때 제대로 읽었기 때문에 속도가 더 붙게 되는 그런 이제 독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과제를 하게끔 유도를 할 것이고요. 이런 식의 어떤 독해를 이제 공부를 하게끔 아이들을 계속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읽었으면은 이 지문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읽었는데도 이해를 잘 못했다, 문제는 어찌어찌 맞췄는데 내가 이걸 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큰 것은 결국에는 지문을 어찌어찌 대충 읽었어, 문제 대충 풀어가지고 잘 이해 안 되는데 맞을 수도 있고 이해 안 되는데 틀릴 수도 있어 했는데 이 지문을 전체 꿰뚫는 힘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어 수업에서 이제 구조도 그리는 걸 연습을 시키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저렇게 훈련을 할 것이고 계속 해서 샘플로 얘들아 이 지문의 핵심은 이거였어, 이걸 꿰뚫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 있었단다 하는 것들 아이들한테 계속 샘플링을 해줄 생각입니다. 야무지게 공부하자, 뜨겁게 불태우자. 네, 여름방학 특강은 이제 매주 일요일 10시 수업이고요. 선알고 2학년 내신 수업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과제랑 분량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수업 시간에는 한 3지문에서 4지문 정도 풀이를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는 한 7지문에서 8지문, 그래서 일주일에 한 12지문에서 13지문 정도가 매주 수업 시간에 다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닉은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 아이들마다 선생님 저 이번에 철학했더니 철학이 너무 어려워요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 저 비문학을 하고 있기는 한데 문학 문제 풀고 싶어요 할 수도 있죠. 혹은 뭐 문학 개념어를 조금 다시 학습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선생님 고3 문제 조금 더 풀고 싶은데요. 각자 아이들의 니즈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니즈에 맞춤 과제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당연히 제공하고요. 그 다음 매주 수업 관련 안내 문자 어머님들과 아이들에게 이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주 뜨겁게 열심히 잘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수업 알차고 재미지게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안내 여기서 마칠게요.